프랑스 매체 부국민은 올 시즌 종료 이후 PSG 선수단의 거취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매체는 올 시즌 종료 이후에도 PSG에 잔류할 것이 확실한 선수로 바르콜라, 루이스, 비티아, 멘데스, 베랄도, 에르난데스, 다닐루, 마르키녀스, 킴펜베, 돈나룸마, 테나스 등 13명을 선정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강인을 포함해 덴벨레, 아센시오, 무아니, 타키미는 팀에 잔류해야 할 선수로 언급했습니다. 파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선수로 언급한 것인데요. 기복을 보였으나 임팩트가 상당했던 덴벨레와 그래도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줘야 한다고 판단한 무아니, 아센시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정상급 오른쪽 풀백 하키미를 노리는 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이강인 선수도 포함되어 파리 생제르맹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선수로 언급한 것입니다. 반면 올 시즌 PSG에 합류했지만 기대만큼의 활약을 펼치지 못한 하무스, 우가르테, 슈크리니아르는 무키엘레, 솔레르 등과 함께 팀을 떠나야 할 선수로 분류됐습니다. 올 시즌 종료와 함께 PSG와 계약이 만료된 음바페와 함께 크루자와 나바스는 팀을 떠나는 선수로 언급됐습니다. 여기에 스페인 마르카는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이 두 번째 집으로 여기는 마요르카에서 며칠간 휴가를 즐기기 위해 팔마에 도착했다. 클럽의 허가를 받아 마요르카 훈련장에서 운동할 것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강인에게 마요르카는 특별한데요. 유스 시절부터 몸 담았던 발렌시아에서 푸대접을 받으며 방출된 상황에 손을 내밀었던 구단이 마요르카였습니다. 마요르카에서 첫 시즌은 주전과 후보를 오갔지만 두 번째 시즌부터는 에이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2년도 시즌 라리가 36경기에 나서 6골 6도움을 기록하며 활약했고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깜짝 활약을 펼치며 단숨에 스타가 됐습니다. 마요르카는 한국 팬들의 뜨거운 관심에 홈 경기를 대부분 낮 시간에 치렀고 한국 팬들의 마요르카 홈 경기 방문은 스페인 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고의 한 해를 보낸 이강인은 프랑스 명문팀 PSG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PSG는 이적료 200만 유로 약 310억 원을 투자할 정도로 이강인의 재능을 높게 샀습니다. 첫 시즌 활약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이강인은 자신의 장점을 보여주며 모든 대회 5골 5도움으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프랑스 리그앙 우승과 더불어 트로페 대 샹피용, 쿠프드 프랑스 우승으로 상관왕에도 성공했습니다. 이강인은 시즌 중에도 마요르카를 방문하는 등 친정팀에 대한 애정을 보인 바 있습니다. 11월 카디스와 라리가 경기를 보기 위해 마요르카를 찾았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마요르카 팔마에 위치한 집도 구매했습니다. 원할 때마다 자유롭게 마요르카로 돌아가 휴식하기 위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PSG 이적 후에도 마요르카에 대한 감사를 공개적으로 전한 바 있습니다. 이강인은 PSG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마요르카에 대한 애정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그는 코칭 스태프와 모두에게 감사한다. 잔류에 성공한 첫 시즌은 매우 특별했다. 그 다음에는 9위를 차지했다.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해여서 굉장히 특별했다. 죽을 때까지 감사해야 하는 클럽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강인이 형, 흥민이 형이 몸 푸는데 제 다리가 벌벌 떨린다며 진정시켜 주더라고요. 긴장해서 장기인 드리블과 크로스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안정감을 되찾아 꿈의 무대인 월드컵 본선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생애 처음 한국 성인 남자축구 국가대표팀에 발탁된 황재원의 목소리에는 아쉬움과 기대감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지난 6월 A매치 월드컵 예선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황재원 선수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황재원 선수의 인터뷰가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모든 선수가 각 팀 에이스라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몸이 굳었다면서도 대단한 형들과 같이 공을 차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다. 운동장에 나서기 전부터 설레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황재원은 배준호와 막내 라인을 형성하면서 대표팀에 금세 적응했고 이달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2경기에 모두 출전했습니다. 지난 6일 싱가포르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합작한 이강인과 다시 호흡을 맞췄습니다. 수비수인 그는 공격수 이강인에 대해 든든했다. 드리블 능력이 워낙 뛰어나 공만 전달하면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 지난해 항저우에서는 또래 선수들과 편한 마음으로 뛰었다. 성인 대표팀에서 느낀 태극마크의 사명감과 책임감은 그때보다 훨씬 무거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인이 형, 흥민이 형이 몸 푸는데 제 다리가 벌벌 떨린다며 진정시켜 주더라고요. 긴장해서 장기인 드리블과 크로스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안정감을 되찾아 꿈의 무대인 월드컵 본선까지 나아가겠습니다. 라며 자신의 챙겨준 형들의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 선수가 아닌 일본의 구보가 아시아 선수 중 시장 가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화제입니다.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선수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부여받은 것이 화제인데요. 국제축구연맹 피파 산하 국제스포츠연구센터는 9일 아시아 출신 선수 중 시장 가치가 높은 10명을 소개했습니다. 매체가 소개한 시장 가치가 높은 아시아 선수 10명 중 한국 선수는 4명, 일본 선수는 6명이었습니다. 매체는 일본의 구보의 시장 가치를 9,200만 유로 약 1,366억 원로 책정해 아시아 선수 중 몸가치 가장 높은 선수로 소개했습니다. 구보는 지난 2022년도 시즌부터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활약하고 있는 가운데 2023년도 프리메라리가에서 30경기에 출전해 7골을 터뜨리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구보에 이어 이강인이 시장가치 4,970만 유로 약 738억 원로 아시아 선수 중 두 번째로 시장가치가 높았습니다.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5골 5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프랑스 리그앙, 트로페 대 샹피용, 쿠프 드 프랑스 상관왕 주역 중 한 명으로 활약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브라이튼 소속인 일본의 미토마가 시장가치 4,370만 유로 약 649억 원으로 아시아 선수 중 시장가치가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바이에른 미넨 데뷔 시즌에 고전한 김민재는 시장가치 4,060만 유로 약 603억 원으로 아시아 선수 중 시장가치가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어 황희찬이 시장가치 2,940만 유로 약 437억 원으로 아시아 선수 중 다섯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은 시장가치 2,100만 유로 약 312억 원으로 아시아 선수 중 시장가치 9위에 머물렀습니다. 30대로 접어든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17골 15어시스트의 맹활약을 펼쳤지만 시장가치는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전진 패스를 기록한 선수가 되며 화제입니다. 유럽 축구 선수들의 기록을 다루는 매체인 더 스탯 웨이는 올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 90분당 가장 많은 전진 패스를 성공한 20명의 선수를 공개했습니다. 놀랍게도 해당 순위표의 2위는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이었습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UCL에서 총 329분을 소화했습니다. 이 중 성공시킨 전진 패스는 총 41개였으며 경기당 11.22개의 전진 패스를 선보였습니다. 적은 출전 시간에도 제 몫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공격 성향이 수치와 데이터를 통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UCL에서 선발과 교체를 오가고 있다. 앞서 FC 바르셀로나와 8강 1차전에서는 선발 출전했지만 2차전에서는 교체 출전했습니다. 덕분에 함께 순위에 오른 다른 선수들의 출전 시간이 적습니다. 매체가 공개한 순위표에는 이강인보다 적게 출전한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강인은 많은 전진 패스를 성공시키며 자신의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순위표에서 90분당 전진 패스 1위를 기록한 선수는 맨체스터 시티의 로드리였습니다. 총 696분을 뛰며 119개의 전진 패스를 기록했습니다. 이강인의 바로 밑 3위에는 라치오의 루이스 알베르토가 자리했습니다. 642분을 소화하며 71개의 전진 패스를 기록했습니다.